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35라운드 프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목이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꽤 많이 회복이 됐고요.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이전 영상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좋은 목소리로 이번 프리뷰 영상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역시 울타리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시즌이 끝나고 나서 방송을 하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루트로 여러분께 다가가는 것을 계속해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도 이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이전처럼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또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어떤 전력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 경기 2시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10월 8일 2시 포항 스틸러스에서 벌어지는 경기고 포항의 현재 순위는 3위, 제주 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1승 1무 1패 양팀 동률인데요. 허용준 선수와 윤빛가람 선수가 각각 2골씩을 집어넣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보면 포항의 경우에는 솔직히 3위도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전북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물론 인천이라는 4위 구단이 울산에게 패배를 하면서 승점 차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강원도 굉장히 좀 요새 올라오고 있고 인천도 솔직히 울산에게만 이번 시즌 승리가 없을 뿐 다른 구단에게는 또 나쁘지 않은 경기를 많이 펼쳤던 팀이기 때문에 포항 스틸러스가 충분히 좀 유의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런 상황에서 신진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 경기 뛸 수 없다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후에 소개하겠지만 제주의 최영준 역시 경고 누적이라서 경기를 뛸 수 없다는 건 좋은 점이지만 양 팀의 중원이 빠진 상황인데 포항의 신진호가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는 건 꼭 생각을 해볼 만한 점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역시 제주 흐름이 아주 좋지 않다는 건 다행인 점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제주를 보면 주민규의 PK 실축이 저는 어쩌면 파이널 A의 결과를 미리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아주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요. 주민규를 미리 더 잘 쓸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영준 선수가 경고 누적을 당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하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지난 경기였고 이번 경기 역시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면 지난 경기 백 4라인에는 이광준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번 경기에는 그란트 내지는 박찬영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박수욱의 몸 상태가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김용환이 오른쪽에 왼쪽에는 완델손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하창래는 본인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것 같습니다. 3선에는 이제 이승모와 신진호가 모두 없는 가운데 신광훈과 이수빈이 아무래도 3선을 지켜줘야겠고 그런 상황에서 고영준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고영준은 역시 크랙으로서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정재희, 왼쪽에 임상엽이 좋은 능력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편에 있는 제주는 최근에 백포라인으로 다시 바꿨는데 오른쪽 풀백으로 최근에 뛰었던 안현범과 조성준이 모두 선발 출전은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경기 풀백으로 기용됐던 김봉수의 풀백 기용이 다시금 또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백포 라인 김봉수가 있는 오른쪽 풀백 자리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머지 자리는 꽤 공고한 상황입니다. 중원에는 최근에 4-3-3 내지는 4-2-3-1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영준이 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시즌 초중반에 중용을 받았던 한종무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창민, 윤빛가람, 한종무의 중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4-2-3-1이냐 아니면 4-3-3이냐 투볼란치냐 원볼란치냐는 뭐 경기 중에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 윙에는 뭐 김주공, 조성준, 링 여러 선수 기용해봤지만 이번 시즌에 다시 제주로 돌아온 서진수 선수를 기용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팀의 키플레이어는 그래서 고영준과 주민규인데요. 고영준은 현재 포항에서 혼자 축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전북전에도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혼자 축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줘야 된다는 점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편에 있는 주민규는 남길 감독이 주민규의 득점왕을 돕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4경기 남았기 때문에 주민규도 본인의 능력을 조금 더 펼쳐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출전 시간 하에서 본인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포항과 제주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울산현대와 전북현대, 파이널A 현대가 더입니다. 울산현대 현재 순위는 1위, 전북현대 현재 순위는 2위고요. 이번 시즌 FA컵 포함 전북이 2승 1무 1패를 거뒀습니다. 최다 득점자는 FA컵 4강전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바로 선수고요. 이 경기 4시만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면 아마노 선수가 일단 경고 누적이 됐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황재원 선수가 뛸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면 뭐 이규성을 내리고 이청용이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든 이 경기는 이번 시즌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FA컵 패배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아꼈어도 뭐 기세적인 부분에서 전북이 더 올라왔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북도 뎁스가 나쁜 팀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울산이 FA컵 패배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저 기대를 걸어야 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전북의 경우에는 홍정호 선수 복귀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백포라인을 다시금 꾸릴 수 있게 됐는데요. FA컵에서는 경기를 소화하진 않았지만 바로 다음 경기인 다음 경기 이번 경기에는 구스타보 선수와 홍정호 선수 모두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북은 기존의 주전 백포라인 김진수, 홍정호, 박진섭, 김문환이 그대로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이제 4-2-4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약점도 분명히 있는 라인업입니다. 포메이션이 그렇기도 하고 공격 일변도다 보니까 중원이 조금 더 비는 모습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FA컵을 승리했기 때문에 내친 김에 리그까지 따내고자 하는 전북현대 선수들의 어떤 기세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관전을 할 때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예상 라인업 보면 울산의 경우에는 4-2-3이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 주전 라인에서 지금 이명재 선수만 지난 경기에서 오랜 기간을 뛰었고 다른 선수들은 백포 라인에 나머지 3명 김명권, 정승현, 김태환 이 3명의 선수들은 휴식을 취했고 정승현이 이제 30분 정도를 뛰었는데 정승현 선수가 지금은 체력이 아마 꽤 남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체력적인 리스크는 아마 이명재 쪽에만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원에는 이규성이 중간에 교체되면서 어느 정도 체력을 아껴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2선 중앙에 설 선수들이 모두 체력을 어느 정도 소진했을 것으로 보여서 황재환의 2선 중앙 기용이 점쳐지고요. 3선에는 이제 박용우 선수가 지난 경기 FA컵에 뛰지 않고 리그를 아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박용우가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바코, 레오나르도, 엄원상의 3톱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북의 경우에는 기존 팩포라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전 가능한 상황이고요. 중원에 맹성웅, 백승호, 김보경 굉장히 강력합니다. 전방 3톱에는 바로 한교원, 조규성 굉장히 강력하죠. 이 두 팀 라인업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나올지 대강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굳이 라인업을 더 길게 짚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사실 이런 팀들이 낀 프리뷰를 할 때는 더 말씀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이 팀 뭐 할지 다 알고 있고 어떤 선수들이 대강 나올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때는 뭐 더 길게 끌지는 않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양 팀의 키플레이어 보면 양 팀의 11번입니다. 울산 엄원상, 전북은 바로인데요. 엄원상은 현대가 더비에서 강한 편입니다. 이번 시즌 현대가 더비에서 2골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슬슬 득점할 시간이 왔다는 점에서 엄원상이 과연 FA컵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했던 득점을 리그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전북의 바로의 경우에는 바로 직전 경기 FA컵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왼쪽 공격은 방황이 책임진다는 점에서 바로 선수의 맹활약 이번에도 전북현대 팬분들께서는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과 전북의 파이널A 현대가 더비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강원FC 현재 순위는 5위, 인천유나이티드 현재 순위는 4위인데요. 양 팀의 승점차 단 1점 차입니다. 파이널A 인천이 이번 시즌 2승 1패로 앞서 나가고 있는 하지만 강원의 현재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요. 이 경기 10월 8일 7시 춘천 송암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면 강원FC는 승점 1점 차인 상황에서 이 경기를 잡아내면 3위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4위를 확정을 짓죠. 이 경기를 잡으면 4위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포항이 제주를 상대로 결과가 좋지 않다면 승점이 51점인 상태로 승점 단 4점 차밖에 나지 않게 됩니다. 3경기에서.
물론 이제 이겼다면 7점 차가 나면서 선미가 좀 어렵게 되긴 하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유상원의 선방이 강원의 분위기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제주 프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PK 선방 하나가 이번 파이널 A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유기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강원도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인천의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궁금한 건 지난 울산전에서 가용하려고 했던 4-2-3-1 라인업을 이 경기에서도 가용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뭐 경기에 들어가 봐야 지금 조성환 감독이 4-2-3-1을 쓰는구나 안 쓰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라 뭐 어떻게 쓸 거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강현구 선수는 경고 누적이 되면서 이제는 민경현이 다시 나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민경현, 김준혁 이 풀백 라인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라인을 갖고 나올지 예상 라인을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강원은 베스트 11이 일정합니다. 최근에 중원에 케빈이 나오고 있는 것 이외에는 뭐 베스트 11 계속해서 일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마 나중에 시즌 결산을 만들 때에도 강원은 출전 시간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꽤 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인천의 경우에는 같은 3-4-2를 쓰는데 강원에게는 압박을 많이 시도하는 플레이가 나오냐 안 나오냐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양쪽 풀백 양쪽 센터백이 모두 풀백 출신이기 때문에 압박하면서 이 선수들의 미숙한 볼 처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왼쪽 풀백은 프리미어리그를 찍은 선수고 오른쪽 풀백은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그게 맞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앞선에 김도유 기용하고 중원에 아길라르를 기용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왼쪽에 민경현, 오른쪽에 김준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운데 센터백에는 김광성 대신에 이번에는 강민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나머지 라인업은 되게 비슷한 편이고, 인천이 최근에 고민이 있다면 에르난데스가 빠지고 나서 공격진들의 득점이 많지 않다는 점인데, 이런 점에서 과연 인천이 강원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면 강원은 김대원, 인천은 홍시우인데요. 김대원은 강원의 에이스입니다. 순위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만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게 파이널 A 끝까지 이어지고 강원이 만약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내지는 좀 더 나아가서 3위까지 따내게 된다면 솔직히 이 정도면 MVP 줘도 되거든요. 과연 어떤 경기를 할지 김대원 선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 홍시우는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개인의 아이솔레이션 능력만으로도 믿을 만한 선수라는 점에서 조성환 감독도 홍시우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카드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계속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은 이제 기대보다는 조금은 내려놓고 경기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강원과 인천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파이널 B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B 슈퍼 매치입니다. 수원 삼성과 앱서울의 경기. 수원 삼성의 현재 순위는 10위, 앱서울의 현재 순위는 8위인데 양팀의 승점차 4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 서울이 2승 1패를 하긴 했지만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오현규의 득점에 힘입어서 수원 삼성이 슈퍼매치를 가져가게 되기는 했는데요. 관전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은 다시금 재전력으로 나설 수 있는 경기가 됐습니다. 불투이스도 들어올 수 있고, 사리치는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리치도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수원은 FA컵을 서울이 이기면서 기세는 올릴 수 있겠지만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배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보면 수비진들의 폼도 많이 올라왔는데, 수비진들의 폼이 올라왔다는 건 앱서울이 가끔씩 이제 뭐 패턴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공격할 때 이걸 막아내면 체력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서울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 한 번에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막아내고자 좀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정현철이 누적 경고를 받으면서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수가 뛰게 될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FA컵을 가져가면서 익버지의 재계약은 살짝 보이게 됐는데요. 앱서울이 핫스왕 내지는 8위 정도의 순위를 유지했을 때 FA컵을 우승하게 된다면 안익수 감독이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점도 역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경기 패배하면 자칫하다 풀업권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10위 자리에 있는 수원 삼성과 약간의 점수 차밖에 나지 않는 상황인데 과연 또 이게 어떻게 될까? 좀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업 보면 수원 삼성은 최근에 4사이 좋습니다. 중원에 이종성과 정승원이 생각보다도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백포라인에 있는 고명석이 제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최근에 수원의 에이스는 오현규죠. 오현규가 안병준과 파트너로 나서서 안병준이 해주는 역할과 오현규가 해주는 역할이 좀 분담이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수원이 더없이 좋은 상황에서 서울을 맞이한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앱서울은 중원에 아마 기성용을 3선으로 다시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K지로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뭐 수원이나 서울이나 계속해서 라인업은 비슷하게 들고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원은 양영모 키퍼가 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조금은 갈리는 상황인데 제가 만드는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들리진 않았거든요. 뭐 어떤 상황이다. 근데 양영모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박지민이 뛸 수도 있고 누가 뛸 수도 있고 뭐 대신에 이제 뭐 센터백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키퍼들의 약간의 좀 그런 게 있었어도 아마 잘 버텨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양 팀의 톱이죠. 수원은 오현규, 서울은 일류첸코입니다. 오현규는 최근에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매치에서 다시금 맹활약할 시간이 왔는데 오현규가 다시금 또 수원의 메탄고 팬들을 뽕차게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류첸코는 그래도 계속해서 득점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일류첸코는 일류첸코라는 점에서 일류첸코가 최근에 보면 팀도 상당히 본인이 다독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선수가 이 정도까지 하는 건 되게 대단한 건데 일류첸코의 어떤 능력들이 경기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경기장 외에서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류첸코를 뽑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슈퍼매치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김천의 현재 순위는 11위, 성남FC의 현재 순위는 12위인데요. 양팀의 순위차는 한 계단 차이지만 승점 차는 10점 차입니다. 파이널 B고 이 경기는 10월 9일 한가위 날 4시 반에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이번 시즌에는 김천이 2승 1무를 가져갔는데 여기서 최대 득점자는 조규성이었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 김천 상무는 프로권 탈출을 위해 이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물론 김태환 감독은 지금 프로권을 바라보고 프로에서 뛸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수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지금은 약간 평가전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해야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남FC를 상대로는 솔직히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이 이 경기를 잡아내고 또 향후 경기들에서 좋은 승리를 보여준다면 김천 상무도 프로권 탈출이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강윤성이 누적 경고를 당한 상황에서 풀백 자리에 어떤 선수가 들어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반면에 성남의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너무 많이 어려워졌고 차라리 내년을 준비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라인업 보면 김천의 경우에는 앞에서 풀백 어떤 선수가 나올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 풀백에 최병찬 혹은 김한길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김한길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한길이 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스리토벤은 죄송합니다. 스리토벤은 김경민이 왼쪽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김경민의 선발 예상해보고 오른쪽에 권창훈, 김한길이 빠진 자리니까요. 만약에 최병찬이 왼쪽에서 뛴다면 권창훈이 뭐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벤치로 들어가고 김한길이 오른쪽 윙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 변주를 줄 수 있는 김태환 감독입니다. 최근에 이 중원은 문지환, 고승범, 이영재는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뭐 더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반면에 성남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라인업 읽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나올 선수들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의 성남은 뭐 전술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다 말씀드릴 게 딱히 없습니다. 그냥 나올 수 있는 최대한 나와야 되고 다 이겨도 쉽지 않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양팀의 키플레이어는 김지현과 김민혁인데 김지현은 어떻게든 또 득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폼 상승의 끝은
득점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김지현이 조금 더 득점 만들어내야 되고, 특히 최근에 왼쪽에서 김경민이나 다른 선수들이 득점에서 도와주는 측면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조금 더 살려서 김지현이 본연의 플레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김민혁은 앞선에서 많은 걸 더 해줘야 됩니다. 많이 띄워줘야 되고 많이 때려줘야 됩니다. 김민혁이 앞에서 파이팅 있게 해줘야 다른 팀들도 잡아내면서 최소한 프로권이라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4경기 다 잡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니까 어쨌든 4경기를 다 잡아야 가능성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성남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대구FC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10월 9일 한글날 7시에 벌어질 예정이고요.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순위는 수원FC가 7위, 대구FC는 9위고요. 이번 시즌에는 수원FC가 1승 2무로 상대 전적 앞서 나가고 있지만 최다 득점자는 세징야입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면 대구FC는 세징야가 컴백하면서 대구의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만, FA컵에서 연장전 끝에 나상호에게 득점을 허용하면서 결국은 패배를 하고 말았고, 그런 게 과연 리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되는 상황인데, 과연 또 대구FC가 어쨌든 뭐 FA컵에서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리그에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리그 전적 동률로 맞추면서 대구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반면에 수원FC는 이승우가 한 턴을 쉬었습니다. 누적 경고 징계로 한 턴을 쉬게 됐는데 득점 기록해낼 수 있을지, 특히 지난 대구 원정에서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잔류는 사실상 확정인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어린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해서 뛸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떨까. 지금 이영준도 있고 이기영, 장재용, 정재윤 이런 선수들, 좋은 선수들 많거든요. 이런 선수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라이상 라인업 보면 백스리에는 조진우, 홍정훈, 정태욱이 대구에서 나올 것 같고, 이진용 돌아오면서 이진용, 황재원, 중원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른쪽 윙백으로 장성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황재원은 중앙에서 맘 놓고 경기를 하고 있고요. 전방 3톱에는 세징야, 제카, 고재현이 경기 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원FC의 경우에는 이승우가 돌아오면서 이승우와 김승준의 어떤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필두로 한 공격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용 선수가 최근에 좀 폼이 아주 좋진 않기 때문에 정동호가 오른쪽 윙백으로 충분히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센터백 자리에는 곽윤호 혹은 잭슨이 뛸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경기 곽윤호도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또 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키플레이어 앞에서 스포를 했다시피 세징야와 이승우입니다. 역시 양팀의 11번인데요. 세징야가 돌아왔습니다. 대구의 잔류는 세징야가 이끈다 라는 점에서 대구는 세징야 선수를 키플레이어 뽑지 않을 수 없었고요. 이승우의 경우에는 다시 컴백했습니다. 이승우는 폼이 안 좋았다고 컴백한 건 아니고 경호도적 징계에서 컴백을 하게 됐는데, 원정에서 또 득점을 할 수 있을지, 특히 대팍에서 지난 경기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FC와 수원FC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승부 예측 보겠습니다. 승부 예측 먼저 포항과 제주는 둘 다 안 좋지만 제주가 조금 더 안 좋다는 점에서 포항의 승리 보도록 하겠고, 울산과 전북은 전북이 FA컵 승리하면서 흐름이 좋지만 울산에는 비교적 체력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 보도록 하겠고요. 강원과 인천은 강원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강원의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는 수원의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다는 점에서 수원 삼성의 승리, 김천과 성남은 성남이 자칫하면 파이널 B를 5패로 끝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김천의 승리, 대구와 수원은 대구의 체력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수원FC의 승리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하면 이 정도 나오고요. 네. 여기까지 35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FA컵까지 보고 약간 피곤한 상황이라 약간은 정신이 없고 조금은 짧은 경기 프리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또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중간고사 기간이 와서요 좀 힘듭니다.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만들 테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